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 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하면 이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저한테 문의가 댓글이 몇 개가 달린 것부터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댓글에 달린 거를 몇몇 분한테는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그게 댓글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건가 하면요. 본인의 주식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에다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벌써 본인이 받아야 될 유상증자권이 있어서 몇 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넣고 언제까지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돈만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유상증자 안 됩니다. 유상증자 하는 날 이틀 동안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는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의사표현을 100% 해줘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냥 돈만 내놔놓으면 해주는 줄 알고요. 이거 미리 연놔놓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꼭 전화하셔야 돼요. 이랬는데 저 그거 까먹고요. 지나고 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이거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100%안 받겠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분 같으면요. 그거를 꼭 전화하셔가지고 WR이 언제쯤 나오는 건지도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날 나오는 거 알면, 어, 얘기해 줄 겁니다. 얘기해 주면, 그리고 얘기 안 해 주더라도요. 내 거 계좌에 보면요. 삼성 SDI 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숫자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배당받아야 될 숫자이거든요. 그거 나오면 그거를 매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 계좌에 첫날 딱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부터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3, 4일 있으면 사라져요. 그러면 꽝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유상증자 가격으로 더 사겠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더 사면 돼요. 제가 방법 알려 줬죠. 최종적인 계산과 그다음에 더 샀는 거 포함해서 돈을 납부하면 나한테 돈이 주식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해 봤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상증자를 잘 안 합니다. 얘네들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안 해요. 이 작은 기업들은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대기업들은 돈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거, 얘네들 뭐 머리 좋은 애들만 다 들어가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뭐 우리 주주들한테 그런 짓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제가 하는 거는, 제가 100만 원 갑니다 하는 데까지만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뭐 한 달, 두 달 만에 가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준다 그러면요. 니로 올 때는 5년이 걸리지만요. 올라갈 때는요.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이거 뭐 완전 급행열차 타는 것처럼 올라가요. 그러면 5년이면 5년 뒤로 왔던 거요. 한 2년 정도 뭐 행보를 하든지 1년 정도 행보를 하든지 행보하다가 올라갈 때는요. 5년 뒤로 온 거에 반도 안 걸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2년 반 정도만 하면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잠시 잠깐 놓치버리면요. 그냥 그냥 돼요, 돼요. 제가 그런 거를 경험을 몇 개를 해봐 가지고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 와서 제가 딸내미한테도 사라 그랬지만 요 시점 와서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찍어 준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찍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차트를 저거 제가 이제 연준 보고서, 연준의 생각, 이걸 두 편을 갖다가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를 했는 이유는요. 그 공개를 하고 그거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이 지표가 여기 다거든요. 네 가지가. 요 지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많고 탈 많은 애가 묵직한 같은 지표를 갖다가 깨고 내려올 때는요.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거기서 그랬잖아요. 깬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더 들어갔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그 지표를 이걸 4개를 훌 섞어 놓으면요. 훌 섞어 놓으면 이거 읽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 뭐예요?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 훌 섞어 놓으면 저는 이게 좋거든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막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틀리게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요걸 똑같은 건데요. 바꿔 놨어요. 바꿔 놨으니까 요걸 가지고 삼성 SDI를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뭐 지금 이게 당장 올라가는 거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어, 말 많고 탈 많은 애가 먼저 위로 올라서야 되겠죠. 위로 올라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어, 그 다음에 봐야 하는 게 14, 5가 얘가 20에서 30 넘어갈 때부터 우리는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 안에 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 제가 침체를 빼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80과 20이 침체 들어간 거 색깔을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넣었는데요. 여기는 14를 넣어도 되고 15를 넣어도 되고 533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깔끔하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표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요. 30은 있는데 20이 없네요. 저는 그냥 보면 압니다, 이게. 자, 얘가 533이 말 많고 탈 많은 애가 먼저 이후에 30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사야 됩니다. 얘 올라가는 거는 그냥 늘상 냄비건성이라 그래가지고 빨리 올라갔다 빨리 식는다 그랬잖아요. 얘는 근데 14호는요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얘가 20이 돼 있을 때 20에 돼 있을 때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린 사두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사두로 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미리 알려드린 거고요. 오늘의 할 얘기는 뭔가 하면요. 시그마입니다. 이 시그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그마가 간단히 생각하면요. 이렇습니다. 시그마 영선 위로 올라갈 때 주식을 사세요. 시그마 내려올 때까지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먹을 게 없죠. 이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그마를 이 색깔을 안 넣고 보면요. 색깔은 저만 색깔을 넣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시그마 보지도 않겠지만 이거 볼 줄 모릅니다. 색깔을 넣어야지 됩니다. 색깔을 넣으면 여기서부터 내가 사서 시그마의 기준선이 2입니다. 근데 보면요. 여기 본래 시그마의 기준선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이 시그마의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요. 영선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면 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기준선에 걸려가 쭉 올라갈 때도 있고요. 걸려서 바로 내려올 때도 있고, 이건 바로 내려온 거죠. 바로 내려오는 날, 바로 청산을 해야지 여기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요. 50일과 70일, 제 60일을 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60일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60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10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얘가 데드난 상태에서 골든할 때까지 뭐 윗방향이 정배열이 안 된 거예요. 이게요. 정배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배열을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60을 빼고 50과 70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요게 정배열 된 상태에서 이게 정배열이라는 얘기는 주가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내려올 때 여기가 눌림목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배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눌림목이 아니고 하락으로 들어간 거예요. 얘는 시그마가 색깔이 바뀔 때,
색깔이 바뀔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색깔이 바뀌고 나면요. 색깔이 바뀌고 나면 조금 늦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좀 늦어요. 색깔이 바뀌고 나면 늦다고, 이게. 늦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일찍 보기 위해서 저는 어떤 걸 썼는가 하면, 그래서 14.5가 20에서 30 올라갈 때 11선 위에 캔들이 섰느냐 안 섰느냐. 그러면 일목균형으로 보면 전환선 위에 섰느냐 안 섰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 선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면요. 계속 올라가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요게 시그마하고 요거하고 동시다발로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요거를 설명도 해 줬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그마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이 시그마를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거를 퍼스코 홀딩스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퍼스코 홀딩스가 정배열되는 이 구간에 왔는데요. 이 구간에 왔는데, 여기서 50과 70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요, 얘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이거 뭐 때문에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일과 20일에 골든 크로스 날 때도 내려오는데요. 자, 볼까요? 한번. 그럼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를 보면 알죠. 자, 20일을 여기다 이어볼게요. 20일을 여면요. 10일과 20, 여기 붉은색이 10일이고요. 요 가는 게 20일인데, 10일과 20일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요, 무조건 내려오죠. 내려오고 난 뒤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캐슨들이 다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20일과 10일과 20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요, 내려왔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를 설명하다가 위평선까지 설명을 안 하면 시그마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 시그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평선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시 시그마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인가 하면, 시그마가 영선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도 해가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니로 오다가 시그마가 이렇게 침체를 슬쩍 먹을 때 있어요. 요렇게 슬쩍 먹을 때요. 요렇게 슬쩍 먹을 때는 여기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눌려주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눌러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눌렀나 안 눌렀나를 잘 지켜보고 올라갈 것 같으면 얘네들이 바뀌어요. 얘네들이 위로 왔다가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럴 때, 여기가 눌림목 자리니까 다시 사야 되는 자리인 거를 알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한번 색이 가일권 들어갔다가 빠졌다. 이 빠져가 위로 온다. 그랬을 때 얘가 정배열이라 그러면 어디까지는 정배열입니까? 121선까지면 정배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배열이 되고 나면요, 얘는 무조건 침체 들어오면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 역시도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서 이제 니로 오면요, 얘의 정배열이기 때문에 요 니로 오면 사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마를 볼 때 그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보면 얘를 보면 그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 완전히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정배열을 만들어놨는데, 30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도 종료 기업이 안 됐습니다. 조금 더 돌아야 됩니다. 240일 역시도 조금 더 돌아야 되고요. 아직도 덜 돌아온 상태에서요. 얘가 지금 현재 침체로 들어왔죠. 이게 침체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눌림목 자리라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얘는 300의 이동평균선까지 다 뚫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어느 자리에서 돌 때 우리는 사서 가야지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살까요? 여기 보면 알잖아요. 여기 보면 얘가 말 많고 탈 많은 애가, 아이고 못 가요 형님 좀 기다려 봐봐요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요, 고점을 정확하게 ADX가 고점을 찍어 놓고 니로 오잖아요. 요 니로 올 때는 본래 크게 니로 오질 않거든요. 수렴 구간이라서.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 자리까지는 다 니로 오질 않는데,
얘가 그냥 위로 왔어요. 위로 오고 얘가 여기서 얘가 그다음부터는 얘를 잘 봐야 돼. 얘를 잘 보고 있다가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랑 같이 부닥쳐 가지고 골든 크로스 내는 이 시점에 딱 보면요, 얘가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요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돼요. 요때 주식을 사서 또 올라가면 단기 매매자라면 여기서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야 되는 거고, 나는 장기 매매자라 그러면 장기는 항상 내려올 때마다 사야 됩니다. 내려올 때마다 사야 되는데요. 이거 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처음으로 여기서 사서 이익을 냈으면요. 그 다음 여기서 살 때는요. 여기에 샀는 계좌에다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계좌를 한 개 더 만들어 놓으세요. 항상 계좌를 한 달에 한 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계좌를 한 달에 한 개씩 여유 있게 만들어 놨다가 내려올 때마다 금액이 틀리도록. 요거는 같은 금액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요. 분명히 틀린 계좌에다가 이어가 가십시오. 그게 나중에 되면요. 그걸 내가 몇 번이라도 얘기해 주지만 나중에 되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매매했던 거랑 이후에 가서 매매했던 거랑 거기 눈이 굴러갈 때요. 배로 굴러갑니다. 제일 처음에 탁구공 가지고 굴리다가 그다음에 뭐 야구공 됐다가 야구공이 농구공 됐다가 에드블렌 되는 것처럼 눈밭에 굴리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돈 역시도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물을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타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주식을 사서 그 계좌에다 계속 넣어가지고 불을 타는데요. 그렇게 불타는 거 아닙니다. 계좌를 분리해서 내가 사는 단가가 천차만별이 돼야지만이 나중에 가다가요, 얘가 갑자기 막 꺾어져 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매매를 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위에 거부터 쳐내만 되니까요. 근데 이거 물을 다 타놓으면요, 그 위에 가서 그거 내려올 때 평균 단가를 다 올려나가고, 아니 내가 이익 내고도 나올 수 있는데 손실 내고 손실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단기 매매자와 장기 매매자가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뭐였죠? 어 시그마. 오늘은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얘가 올라가 가지고 단기 매매자라면 여기서 팔고 또 여기 와 가지고 얘가 골든 할 때 여기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했는 대로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가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지표만 찾는 연습을 하게 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이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수치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저는 또 이 수치 바꾸는 건 또 일도 아니게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자 여기서 건드릴 때 여기가 고점인데 얘가 있지 않습니까? 골든 크로스 날 때 여기서 딱 팔고 좀 기다렸다가 얘가 골든 크로스 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지켜보다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갖다가 여기 가서 일단 좀 팔고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이 침체 들어오잖아요. 침체 들어왔네. 그러면 얘가 어디서 사야 될까?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것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골든 크로스 날 때, 그리고 침체에서 벗어날 때 사야 된다고. 그러면 요 지점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얘가 올라가다 말고, 올라가다 말고 꺾일 때.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얘기를 다 들으신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선이 하나 빠져 있는 거 모르시죠? 기준선이 하나 빠져 있어요. 뭔 기준선이 빠져 있을까요? 80이라는 기준선이 빠져 있어요. 80이요. 80이 들어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80이 들어가면요. 80이 안 들어갔네요. 넣기만 넣고 제가 추가를 안 했습니다. 80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14호가 80에서 빠져나올 때 그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얘가 80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데드 칠 때요. 그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이게요. 이 80이 가열이란 얘기는 뭔 얘기인가 막 오늘은
어, 시그마를 설명을 하다가 이쪽 왔다 갔다 그랬는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그마만 보고 하면요. 여기 조금 낭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같이 동시다발로 읽어내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마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 시그마는 가일권 들어갈 때 해서 가일권 나올 때까지 먹는다. 근데 요렇게 하면 내가 손실 볼 수 있으니까 단기 매매 잘하면 여기 기준선이 돼 있다가 빠져나오는 순간 여기서 일단 팔고 여기서부터 팔고 봐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기다린다 그러면 시그마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스트게트 슬로로 봐야 됩니다. 스트게트 슬로가 14호가 가일권 갔다가 가일권에서 빠져나올 때 이 자리가 고점 자리이니 더 기다리지 말고 팔아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어, 정배열일 때, 제가 왔다 갔다 그러지만, 정배열일 때는 시그마의 이 자리는 눌림목 자리입니다. 다 눌림목 자리예요. 이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락으로 내려갈 때는요, 그 자리가 눌림목 자리고 하락의 시작 자리입니다. 하락의 시작 자리예요. 삼성의 스테이 보십시오. 하락의 시작 자리예요, 이게요. 눌림목이 아니고, 여기서는 얘네들이 정배열을 이렇게 만들까 할 때, 여기서 내려온 건 요거는 눌림목 자리였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올 때는요, 이게 하락이었었어요, 하락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하락 자리예요, 하락 자리요. 하락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락을 계속 해 나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락 자리 들어있는데. 그죠? 이걸 갖다가 막 여기 올라가기를 막 원하고 저보고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내가 막 이게 갑니다 내일 가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올라가고 내려가면 나보고 깡통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깡통이라 그럴 거잖아요. 저 댓글에다가 엄청 씹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주고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 종목 아니고 다른 종목에 가서도 제가 알려준 요대로만 하면요. 충분히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52의 신저가를 이제부터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조금, 오늘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시그마가 여기 역배열일 때 시그마가 영선 밑으로 들어가면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BWI가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는요, 급락자리입니다. 이게 급락. 그 다음에 얘가 조정받을 때는요, 이게 조정받을 때 보세요. 이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정받을 때 이거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서 왜 내려갔냐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본래 이게 정상이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니로는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내려올 때 더 많이 떨어지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미 유상증자가 나올 줄 알고 여기서 팔아제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 갖고 안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식이 움직인다 그러면 원래 올라간 거에 눌림목 자리에서는 이 밑에까지 안 깨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요걸 보는 건데 여기 조금 5분에는 좀 어긋나서 그런 건데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건 뭡니까? 올라갈 때 그 자리는 시그마의 정배열일 때는 시그마가 내려오는 게 이게 눌림목 자리이니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사서 먹어야 된다. 오늘은 요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중에 제가 앞에 전전에 찍었는데 BW에 대해서 찍어줬는데 전화 오는 바람에 그게 들어가서 다시 찍는데 이걸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준다 그러면 BWI의 10과 2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수치를 바꾸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요, 주식을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 때 이걸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이 수치가 초기화를 이제 만약에 이건 놔두고요. 놔두고 자 보세요. 이런 거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식을 제가 언제까지 이 영상을 100만 원 갈 때까지는 찍어 주겠지만 또 뭐 모르죠. 뭐 그전에 또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가 뭔가 하면요, 이동평균선 이평의 11선을 얘기한 거, 표준편차는 2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거 뭐 이것도 몰라도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게 초기화를 시키면, 제일 처음에 초기화를 시키면 20의 2로 나옵니다. 그러면 20의 2를 놓고 요거를 해 놓으면요,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모양일 때 여기다 올려 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수치가 15를 쓸 때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15를 다시 해가지고 여면요,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면 돼. 이거 뭐 별거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찾는 거예요. 15를 넣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아, 고점 저점이 나온 자리에서 내가 사야 되는 자리는 어디에서 사야 되지, 이랬을 때 BW가 어디에서 부닥치는 자리를 딱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야. 여기인지 여기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여기인지 여기인지를. 그랬을 때 내가 수치가 어디가 맞는 건지를 보고, 그 수치가 맞으면 그렇게 맞겠네 하고 맞추는 겁니다. 역시도 그런 식으로 그냥 맞추는 거예요. 보통 얘는 533이 기본입니다. 533이. 533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저 다른 데 가면요, 1255가 기본입니다. 이게 틀려요.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533 아니면 키우면 1255다. 뭐 저는 증권회사를 8개를 쓰기 때문에 음, 다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느 증권회사에 뭐가 있다는 거를.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BWI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 보시면, 얘가 올라갈 때 어디서 맞춰가서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차트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하면, 제가 알려주는 거 가지고 하면서 본인들이 더 세밀하게 맞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때 얘기했죠. SK이노베이션은 니로 오면 틀림없이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니로 오잖아요, 그죠? 니로 올 때 보십시오. 얘가 가열권에서 533이 12호를 데드크로스 내잖아요, 그죠? 얘가 말 많고 탈 많은 애가 먼저 삐져가지고 니로 오는데, 니로 오고 나니까 얘도 같이 삐져가 니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니로 와가지고 올라가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저거를 하나 넣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뭘 더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전부 다 이 모든 지표가 모멘텀 지표에 있는데요. 시그마. 시그마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이걸 같이 이렇게 섞어주면, 보세요. 섞어주면 얘가 위로 오다가 영선 위로 올라갈 때요, 저한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가지고 이익을 내보시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은 영상이 조금 길어지면서 저거 연준의 생각, 연준의 보고서를 분명히 아시면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서 이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연준의 보고서를 보시면 그게 한테 섞어져 있는데 5번에는 분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기 쉽게, 내가 봐도 그냥 딱 따라잡을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쉽게 해 놨으니까요. 오늘은 좀 영상이 조금, 저 같은 경우 한 20분 내로 끝내면 한 30분 정도는 돼야지
제가 오늘은 시그마고 얘만 알려줬는데 얘네들하고 이제 BW하고 같이 연계해서 읽는 방법 이런 것도 내일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삼성 SDI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직접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 중에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게 제가 올라갑니다. 뭐 내려갑니다 하면 슬프니까요. 그냥 지금 보시면 아시죠? 이게 좀 조정 중이니까요. 조정 중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제가 그건 뭡니까? 시그마가 기준선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가 이 자리는 뭡니까? 사는 자리입니다. 사는 자리. 요 자리가 사는 자리예요. 요 자리가. 근데 이 자리는 한번 최저가로 조금 사는 데고요. 내가 본격적으로 사는 데는 영선 위로 올라갈 때부터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니로가 침체를 들어가는데 침체를 들어간다 그래도 여기서 바로 내일 또 떨어진다고 해서 얘가 침체 들어가진 않습니다. 얘는 더 내려간다 그래도 얘는 시그마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5일선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5일선이 2위가 아니고 5일선이나 11선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하시면 이 삼성 SDI를 지금 살까 말까 이런 거를 본인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BWR을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